홈페이지 맡기면 최소 몇십만 원부터 수백 수천만 원까지도 하는데요. 아직도 홈페이지는 전문가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서버만 설치한다면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코딩과 디자인을 잘 몰라도 따라만 하면 이 정도 홈페이지는 누구나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무료 테마와 유료 테마가 있는데요. 인기 테마인 아스트라 테마의 유료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도메인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도메인은 구글.com이나 네이버.com처럼 찾아갈 수 있는 홈페이지의 주소를 말합니다. 도메인 구입처는 정말 많은데요. 저는 국내 업체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호스팅 KR에서 도메인을 미리 구입하겠습니다. 구글에 호스팅 KR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에서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매하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해서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계정을 만드시거나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했고요. 내가 원하는 도메인이 사용 가능한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com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메인이고요. co.kr은 한국 기업을 위한 도메인입니다. 목적에 맞게 도메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완료하면 나의 서비스 도메인 메뉴에서 구입한 도메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스팅 서버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호스팅 서버는 홈페이지를 24시간 내내 온라인상에 존재하게 해줄 서버입니다. 클라우드웨이즈에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인업을 해주시고요. 클라우드웨이즈 프로모코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으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메일 인증까지 해주세요. 계정 활성화를 완료한 후 애드 서버를 클릭해서 워드프레스 서버 배포 화면에 들어옵니다. 워드프레스 버전을 선택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젝트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버처 서버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이프리퀀시와 스탠다드 중에서 스탠다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서버 사이즈는 추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로 설정해서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서버 로케이션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것이 웹사이트 속도에 유리합니다. 선택을 모두 마치면 화면 하단에서 후불로 지불하게 되는 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 런치 나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버가 생성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기다리면 서버 생성이 완료되고요. 완료되었다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아스트라 프로가 포함된 워드프레스를 추가로 설치할 건데요. 그러려면 클라우드웨이즈 계정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트라 프로를 활성화할 거고요. 아스트라 프로가 설치된 워드프레스를 새로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워드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먼트 앤 어드레스를 등록하면 계정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차례대로 입력하고 등록을 완료해줍니다. 페이먼트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면 View All Add-ons를 클릭하고 아스트라 프로 애드온을 클릭합니다. 아스트라 프로는 1년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구독을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하더라도 기존에 작업한 홈페이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하겠습니다. 이제 아스트라 프로가 설치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애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셔서 아까 설치한 서버를 선택하고 애드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스트라 프로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요. 앱 이름을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애드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어플리케이션은 삭제해주시면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삭제하려는 어플리케이션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서 딜리트 버튼을 누릅니다. 딜리트 스펠링을 입력하고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서 어세스 디테일에서 URL을 클릭하면 생성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와 워드프레스 연동하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관리 메뉴 중 도메인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셔서요.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도메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세스 디테일스에서 퍼블릭 IP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데요. 이 주소를 도메인 주소 등록했던 사이트에서 도메인과 연동해주셔야 합니다.
도메인 연동이 완료되면 클라우드웨이즈에서 보안을 위해 SSL 인증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SSL 서티피컷 메뉴에 들어가서 무료로 SSL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인스톨 서티피켓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기다리면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고 도메인 주소로 접속하면 HTTPS가 적용된 주소로 접속됩니다.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바로 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하기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로그인 정보는 Access Detai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처음엔 무작위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창 열기 아이콘을 눌러서 관리자 페이지를 방문해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지금은 메뉴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언어를 변경하겠습니다. 세팅스에 들어가서 사이트 랭귀지에 한국어를 선택하고요. 시간도 국제 표준시 플러스 9시간으로 바꾸고 데이트 포맷과 타임 포맷도 적절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세이브 체인지스로 저장하시고요. 보유 주소는 글 이름으로 설정하는 것이 검색에 도움이 되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아스트라 프로 라이센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웨이즈 아스트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애드온에 들어가셔서 아스트라 프로를 클릭하세요. 아스트라 프로를 클릭하시면요. 하단에 아티클 링크를 타고 이동합니다. How to access 아스트라 프로 대시보드 링크로 이동하고요. Click here to reset it로 이동합니다. 성공적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로 온 링크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리셋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입력해서 최종 로그인해 주시고요. 어카운트의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라이센스 키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키를 아스트라 하단에 라이센스 키 입력란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트 버튼을 누르면 아스트라 프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템플릿을 먼저 세팅하겠습니다. AI로 빌드하면 수정이 불편합니다. 클래식 스타터 템플릿으로 빌드하고요. 페이지 빌더는 엘리멘터를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토대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마운틴이라는 템플릿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무료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상을 살짝 수정할 수도 있고요. 기능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건너뛰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웹사이트 구축을 시작합니다. 글로벌 스타일 편집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타일은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디자인 세팅을 본격적인 제작 전에 하는 거고요. 요소 하나하나를 일일이 디자인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스타일을 일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올라가고 디자인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엘리멘토 같은 빌더로 커스텀 디자인을 하나하나 만드는 경우에는 글로벌 스타일 세팅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현재는 저희가 템플릿을 사용했고 템플릿 내 페이지에서 적용된 디자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일이 다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일 세팅 후에 각 페이지의 특정 요소에 대한 디자인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설정한 디자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모양의 사용자 정의 메뉴에서 글로벌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 컨테이너 버튼, 상단으로 스크롤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글자를 먼저 세팅하겠습니다. 본문 글꼴은 이런 본문 내용에 적용되는 글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헤딩 폰트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용되는 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 쓰이는 태그가 있어요. 태그 1, 태그 2, 태그 3, 태그 4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글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목에는 H1을 썼다면 부제목엔 H2를 쓰고 소제목에 H3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상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토선스 KR을 상속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폰트 크기, 글꼴 크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색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상은요, 팔레트를 지정을 하는데 팔레트는요, 브랜드, 대체 브랜드, 헤딩, 텍스트, 보조 배경색 이런 식으로 요소마다 지정되는 색깔이 있고요. 여기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색깔이 많이 바뀌죠.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 어떤 색깔을 사용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팔레트
폴라라이트 색깔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잔잔한 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센트, 강조하는 데 쓰이는 요소들은 이 색깔로 하겠다. 그리고 링크는 기본 색이 있고요. 마우스 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하는 색이 있어요. 색을 각각 지정할 수 있고요. 헤딩은 H1에서부터 H6까지 들어가는데 헤딩은 이 색깔로 하겠다라고 지정한 거고요. 본문 텍스트도 이 색깔로 하겠다. 헤딩 색깔과 본문 색깔을 나누고 있죠. 테두리는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테두리가 없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컨테이너는 맥스 위드를 선택하시면 옵션이 바뀝니다. 맥스 위드가 나왔죠. 풀 위드로 했을 때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맥스 위드 레이아웃으로 바꾸니까 1200픽셀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조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디자인적으로 여기까지만 나오면 좋겠다, 여기서 더 길어지면 이상할 것 같다 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디자인에는 이걸 적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1200픽셀 정도로 적용을 하겠죠. 여기서는 풀로 해주겠습니다. 컨테이너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바깥쪽 공백을 얼마나 잡을 것이며 안쪽 공백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설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디자인적으로 따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따로 지정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버튼도 모양을 바꿔볼게요. 이것들도 버튼 같은데 얘네들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템플릿 자체에서 페이지에서 편집을 해준 것 같고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흰 바탕에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하나하나 지정해주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니까. 다음은 상단으로 스크롤은 스크롤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해볼게요. 오늘 해주면 여기에 스크롤 버튼이 생깁니다. 맨 위로 가게끔 해주는 버튼이죠. 데스크탑에만 켤 수도 있고 모바일에만 켤 수도 있는데 데스크탑, 모바일 둘 다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 아무래도 오른쪽이 더 편할 것 같고요. 편의상으로는 필요한데 키웠다가 괜히 또 이렇게 너무 눈에 띄면은 보기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작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글로벌 스타일 세팅이었고요. 다음은 홈페이지 상단 헤더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헤더 수정은 모양의 사용자 정의, 그리고 헤더 빌더에 들어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헤더는 주로 홈페이지 로고나 메뉴, 콜투 액션 버튼이 있고 SNS 연동 같은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단에 나오는 배치들로 구성 요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드래그 드롭으로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헤더는 크게 상중하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되고요. 상단에 있는 헤더에 소셜 같은 요소를 추가하면 기존에 있는 헤더 위쪽으로 SNS 요소가 추가되고요. 하단에 추가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건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요소는 왼쪽에서 세부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대신에 유튜브와 스레드를 추가하겠습니다. PC와 태블릿, 모바일 모두에서 표시하겠다고 남겨주고요. 공개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명 헤더입니다. 투명 헤더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헤더의 배경이 투명한 것을 말하는데요. 어바웃 페이지도 보시면 투명 헤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의 투명 헤더를 비활성화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주시고요. 페이지 메뉴에 들어갑니다. 페이지 메뉴에서 어바웃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아스트라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고급 설정에 들어갑니다. 투명 헤더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어바웃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어바웃 페이지에 투명 헤더가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배경색이 하얀색이어서 로고가 보이지 않는데요. 로고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로고 변경을 누르시고 저는 미리 업로드해둔 로고가 있어서 이 로고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고가 나오고요. 로고 폭을 14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색상도 조금 더 눈에 띄는 검은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는 로고의 색상과 맞춰서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활성화되었을 때도 초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된 메뉴의 텍스트가 초록색으로 변경된 것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개 버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콜투 액션 버튼도 문의하기로 바꾸고요. 링크를 변경을 해줄 텐데 링크는 카카오톡 1대1 문의 링크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주겠습니다. 실제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링크를 누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홈에서의 로고는 기존의 로고 색대로 하얀색으로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홈은 투명 헤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 헤더의 로고를 변경하겠습니다. 투명 헤더를 눌러주시고요. 로고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하얀색 로고로 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메뉴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로고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개 버튼 눌러서 저장하고요. 메뉴의 텍스트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메뉴 자체를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서 메뉴에 들어가고요. 주 메뉴를 선택하고 메뉴명을 한글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저게 서비스 오신길 이렇게 하고 메뉴를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한글로 메뉴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 헤더를 세팅하겠습니다. 모양의 사용자 정의 메뉴에서요. 헤더 빌더에 들어가 주시고요. 고정 헤더를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올릴 때 고정 헤더가 나오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사이트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스틱 프라이머리 헤더, 헤더를 고정하겠다 ON 해주시고요. 밑으로 스크롤할 때는 콘텐츠를 보고 있기 때문에 메뉴를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밑으로 스크롤할 때는 헤더를 숨겨주고요. 이 고정 헤더에서는 다른 로고를 적용하겠습니까? 했을 때도 로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로고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로고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하고요. 색깔이 있는 로고를 선택해서 고정 헤더에서도 로고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고정 헤더는 데스크탑에서만 적용을 할 거고요. 공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메뉴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메뉴 색상도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디자인에서 스티키 헤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이 보이죠?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도 색깔이 보일 수 있도록 로고와 같은 색상이 보이면 좋겠죠? 로고와 같은 색상이 보일 수 있게 로고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나오고요. 다음 공개 버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소셜 아이콘을요.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기 옆으로 내려줬고요. 그리고 PC일 때는 120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태블릿도 120으로 맞춰줬고 모바일일 때는 100으로 맞춰줬습니다. 다시 공개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헤더를 세팅해보았고요. 다음은 푸터를 세팅하겠습니다. 푸터도 헤더 빌더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푸터 빌더에 들어가고요. 로고와 주소, SNS, 그리고 연락처만 남기겠습니다. 위젯을 하나 제거하고요. 로고부터 차례대로 변경하겠습니다. 사이트의 정보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편집, 사이즈도 작게 수정하겠습니다. 주소를 변경하고 SNS도 다른 걸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 스레드 이렇게 추가하고요. 페이스북은 지우겠습니다. 변경이 되었고 레이블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다음은 템플릿에서 메인 페이지를 수정해 볼 건데요. 워드프레스 관리자 로그인을 하고 여기 보이는 도메인 주소로 들어오시면요. 엘리멘토로 편집이 보입니다. 이 엘리멘토로 편집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문구만 바꿔줘도 웹사이트 하나 뚝딱입니다. 이미지 정도만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구를 먼저 수정해 보겠습니다. 문구를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문구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붙여넣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태그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붙여넣기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직접 작성하실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버튼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서비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문구를 변경해줬고요. 버튼 문구도 바꿔줬고요. 링크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부분을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링크이기 때문에 전체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메인 뒤에 있는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서비스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 컨테이너 하나를 누를게요. 이 아이의 이름은 컨테이너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얘는 이미지 상자고요. 얘는 제목이고요. 얘는 단추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별로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구역 하나를 섹션이라고 하고요. 이 섹션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입니다. 이미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는요. 여기를 누르시고 스타일을 누르시면 이미지가 나와요. 배경 이미지가 이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에 들어가서요.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줬고요. 배경에 들어갈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서비스도 이 섹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컨테이너를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삭제하시고요. 저는 템플릿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페이지로 했을 때 맨 밑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FAQ 기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넣었고요. 다 되셨으면 공개 버튼 눌러주시고요.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알면 유용한 플러그인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지 않아도 플러그인만 설치하면 홈페이지에 유용한 기능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K보드는 게시판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K보드라고 검색하시면 코스트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셔서 게시판과 댓글 모두 다운로드하시고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플러그인 메뉴에서 새 플러그인 추가를 눌러주세요. 플러그인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K보드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지금 설치를 누르시고요. 바로 활성화해줍니다. 하나 더 업로드해줄게요. 지금 설치하시고 활성화해줍니다. 활성화하시면 왼쪽 메뉴에 K보드가 나오고요. 게시판 생성 메뉴에 워드프레스 페이지에 게시판을 넣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무시는 이미지 최적화 플러그인인데요. 웹사이트 용량이 무거우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글과 이미지, 기타 코드로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구성되는데요. 이미지가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이미지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서 모든 이미지를 웹피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스무시를 사용하는데요. 새 플러그인 추가 메뉴에서 스무시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해주시고요. 스무시가 활성화되면 왼쪽 메뉴에 스무시 플러그인이 추가됩니다. 대시보드에 들어가 주시고요. 대량 스무시 부분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이미지 파일이 압축됩니다.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워드프레스로 만든 홈페이지를 내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되면 활성화까지 해주고요. 내보내기와 들여오기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 데이터베이스, 미디어 파일, 플러그인, 테마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간단하게 전체 사이트를 이전하기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용량 512MB까지는 무료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 서버를 준비해서 여기서 들여오게 하면 사이트가 복제됩니다. 이렇게 작은 투자로 하루만 시간을 내셔도 간단한 홈페이지는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입니다. 잠재고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여주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홈페이지 제작하신다면 더 알찬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